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이번에 두 분께서 또 Q&A 3부를 시작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다 보니까 질문들이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엮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법인 투자에 대해서 좀 한번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소연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인데 매번 건물을 살 때마다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인을 만들기 힘든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경험이 안 된 중앙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마스터님께서 법인 돈은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인 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나온 질문은 법인으로 매입을 했을 때 도대체 세금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 우선 첫 번째, 일단 양도세 때문입니다. 양도세. 오래 보유를 할 거다. 그럼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매각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네, 양도세.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2년 안에 팔게 되면 거의 뭐 40 몇 프로죠? 10억 초과가 되면은 45%에 10% 지방세가 붙어서 49.5%예요. 오마이갓. 그런 거의 상황인데 절반이 세금이죠. 네. 개인.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라고 합니다. 구간마다 다른데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구간이 22%예요. 22%고 거기에 신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들어갔던 비용, 그 다음에 취득 시에 냈던 취득록세, 그 다음에 뭐 중개보수 내신 거, 은행이자 내셨던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개인은 이자 비용을 양도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계산할 때 이자 비용도 다 매각 금액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맞아요. 비용 처리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될 법인세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저희가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계획이 있으시면 개인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그럼 개인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물어볼래 했는데 오래 보유할 사람은 개인이 더 예, 낫다. 거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이 빌딩 시작을 뛰어들었을 때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법인을 새로 만들었죠. 저희도 만들어서 첫 이제 번째 시작을 건물. 했죠. 그러면 두 분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런 컨설팅 해준 고객들 대부분 다 법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맞아요. 최초 개인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데 법인으로 만들면서 법인에다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인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주주 차입금.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짓고 팔아서 여기에 플러스 시세 차익이 10억이 남았어. 지급했던 10억은 세금 없이 그냥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이익금은 여기 10억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돈을 다시 개인으로 갖고 올 때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당연히. 법인에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 법인을 세팅할 때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본금을 얼마에 세팅하느냐에 또 따라 다르고, 주주가 만약에 10억을 투자하던 20억을 투자하던 이거는 주주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주주 차입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세팅할 때 그 자본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법인을 해산시킬 때 자본금도 어쨌든 그 세금 내고 해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본금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하라고 해요. 이게 대출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져요. 대출 금액 10억에서 15억 사이당 1억씩을 세팅을 해요. 대출을 50억 받는다. 그럼 한 3억 정도 자본금을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것도 소득 상황이 좀 괜찮고 공동담보가 들어왔을 때 자본금을 그렇게 세팅하는 거고, 소득 상황이 좀 낮거나 공동담보가 없거나 혹은 조금 부실하거나 이러면은 자본금이 더 늘어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은 이거 나중에 다 세금을 내고 해산을 해야 됩니다. 좀 당황스러운 게 질문지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다 알려주셔 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자스러운 답변을 이렇게 촉촉하세요? 서혜자입니다. 네, 러셀님께서 별명 지어주셨어요. 김혜자 선생님 동생입니다. 서혜자. 네. 법인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실질적으로 법인은 돈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쓸 수 있지만 법인의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걸립니다, 그거. 그럼에도 우리가 법인을 해야 되는 건 결국 다 세금적인 감면 혜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배당을 받으시거나 월급, 급여를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는. 근데 함부로 법인에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이 사용하시려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해서 그렇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그렇죠. 그 돈을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면 그렇죠. 됩니다. 개인으로 갖고 올 때 소득세 내고 갖고 오는 거잖아요. 배당도 마찬가지. 배당 소득세 내고 갖고 그 오는 거. 소득세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커도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두 분은 진짜 이렇게 보면 자금적인 면에서는 진짜 투명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이게 나중에 적립되고 쌓이면 세무조사 나와요, 진짜. 그래서 법인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가 잘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고, 회계사분들이 보통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반드시 이거 신고하기 전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소득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도 세무사님이 딱 보면 알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칭을 늘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겸직 금지된 사람들은 법인 투자를 겸업금지. 이건 어떻게 하세요? 많으시더라고요. 대기업 분들, 뭐 선생님들, 뭐 공무원. 많은 공무원, 은행 뭐 직장인들도 은행 그러시고, 맞아요. 네. 네, 근데 겸업 금지돼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느냐?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가족분들이 대표로 들어가시고 보통 주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설립이 가능하세요. 방금 이제 정답을 말씀 주셨는데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들은 대표자, 겸업 두 개의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임대사업자잖아요. 근데 주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말 그대로 주식 투자하는 건 괜찮잖아.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안 해야 된다는 법 없거든요. 다만 겸업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배우자나 혹은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겸업이 해도 상관없으신 분들이 법인의 대표자로 올라오시고 겸업 금지이신 분들은 주주로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주가 진짜 짱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자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그죠? KS 주주. 저 최대 주주입니다, 제가. 예, 제가 빌딩 진영쌤 주주. 네, 빌딩 지형쌤 99% 주주입니다. 제가 대표이고. 네, 여기 대표예요. 네. 근데 OTP는 여기 다 있어요. 네, 저 개털입니다. 네. 누가 조심하세요. 개털인 것인가 이러면서. 그치. 이거 과연 누가 개털인 것인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대표님 주도하에 공투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5억씩 4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중에 공무원이 2명 있어요. 그럼 겸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주주로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따로따로 다 법인을 각자 설립하신 후에 와이프가 됐으면 와이프가 대표자로 하고 남편분이 주주로 들어간다든지. 근데 거의 두 분 다 겸업 금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교사, 네. 두 분 다 공무원. 그런 경우에 네.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대표자로 들어가시고 이제 주주로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되나 근데? 알려주세요. 상관없어요. 뭐 알려줘야지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서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 투자할 때는요. 예를 들어 네 분이 아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개의 법인이 각각 들어와서 네 개의 법인의 그 대표자님들의 도장이 이 새로운 법인에 하나, 둘, 셋, 넷 공동 대표자가 4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뭐 나쁜 마음 안 먹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법인에도 각자 대표가 있고 이제 공동 대표가 있는데 공동 대표는 4분이면 4분 이 공동 대표가 다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공투할 때는 무조건 공동 대표. 공동 대표로 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 되게 뭔가 일처리가 깔끔한데 귀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어렵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 거를 해줄 거니까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들이랑 같이 공동 투자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똑바로 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빨리빨리 나오더라고요. 내 거 할 거다 생각하니까 공동 투자 계약서, 절차, 법인 사업자, 세금 이게 이틀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전문가들 다 통해서 법무법인 대표님한테, 세무사님한테, 그 다음에 법무사님한테 다 여쭤봐서 깔끔하게 만들었죠. 뭐든 내가 한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 또 질문지가 좋았던 게 어떤 분이 30대인데 베트남에서 제조 사업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대요, 외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소득이 없어. 그럼 이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디벨롭 시장을 입성하고 싶은데 신생법인 그리고 대표자가 한국에 근로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이상이 없나? 이거 좀 궁금하시던데 어떤가요? 네, 대출 이상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선 평가를 하는 거고요. 법인을 신생법인 만들었는데 이분이 소득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이 공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 혹은 한국에서 부동산 공동담보를 제공해 주실 분 사이에 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법인을 만들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디벨롭을 하고 엑시트를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저기 외국 소득을 쳐주지를 않습니다. 네. 아, 그럼 아무리 외국에서 돈이 많이 벌리더라도 신생법인이 절대 돈을 안 빌려준다. 아, 그럼요. 이거 제가 해봤어요. 이거 그런 분이 계셔갖고 진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생법인 5년 이하 건물 살 때 취소공수 중과를 맞아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거든요. 또 중요한 건 실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사용하면 또 취소공수 중과요. 중과 맞는 게 몇 프로죠? 13.4%입니다. 네, 13.4%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100억이라 그러면은 13억 4천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법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일들은 이제 디벨롭, 이제 단기간에 이제 법인을 강조하는 건데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